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매매했던 내역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다음 주에 계속 상승 가능한 종목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종목은 빅텍인데요. 저도 빅텍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매매하면서 수익을 좀 남겼는데 차트의 흐름상 1월 17일 날 가장 고점을 이렇게 찍고 나서 지금은 이 장대 양봉에 대한 물량 소화 과정으로 보입니다. 주가의 흐름상 전고점이었던 이 5,700원 부근에서 어느 정도 횡보가 좀 지속될 것 같고요. 5,700원을 기준으로 더 상승을 하면 한번 노려보고요. 5,700원 이하로 내려온다 그러면 하락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산주에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빅텍 주가를 볼 때 가장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이 5,700원 라인과 함께 5일선과 21선의 이격도가 지금 큰 상황입니다. 여기가 좀 줄어들고 나서 이후에 다시 한번 공략하는 그런 전략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테크윙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1월 17일 날 이렇게 한번 매매하고 금요일 날 큰 상승이 나왔는데 테크윙을 좀 놓친 게 아쉽기는 하네요. 전체적으로 정말 힘있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 3개월 가장 큰 상승을 보여주었던 제주반도체가 있고 그 다음 네오셈이 있는데 그 다음 자리로 테크윙이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주가의 위치상 일반 스윙 매매를 하기에는 좋은 위치가 아니죠. 좀 노려볼 만한 타점으로는 여기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12,000원 부근이네요. 주가가 상승하다가 한번 저항받고 잠깐 내려오면서 21선 지지를 받았죠. 그리고 다시 상승했는데 이번에는 저항받았던 곳을 이렇게 지지받고 다시 한번 반등한다 그러면 네오셈이나 제주반도체에 이어서 제3의 후발주자로 관찰 대상 후보 종목에 넣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유심히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살펴볼 종목은 자이글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1월 17일 날 제가 짧게 한번 매매를 하면서 이날 4% 정도 아마 수익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는 이 120일 파란색 선이죠. 지금 보이는 120일 이평선 아래에 있는 종목은 매매를 하지 않는 편인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바닥에서 움직이던 종목들이 갑작스러운 슈팅이 많이 나와서 거래량만 동반되는 경우라면 120일 이평선 아래에 있는 종목도 요즘에는 좀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이글 종목도 첫 슈팅이 나올 때 거래량이 꽤 크게 나왔죠. 이전에 나왔던 거래량과 비교해보면 가장 큰 거래량입니다. 자이글 종목은 대략 두 개의 매매 전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여기 120일 이평선 기준으로 주가가 계속 올라가서 120일을 돌파하는 순간 돌파 매매로 한번 접근해보는 전략이 있을 것이고요. 또 볼린저 밴드 상으로 본다면 최근에 볼린저 밴드의 주가가 이 긴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계속 타고 올라가는지 살펴보면서 한번 매매를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이글은 헬스케어 관련 종목으로 한참 헬스케어나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좋았을 때 스포트라이트를 별로 받지 못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쯤 이렇게 의미 있는 거래량과 상승이 한번 나왔을 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에 있어서 한번 안내를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이삭 엔지니어링입니다. 제가 최근에 쇼츠 영상을 올리면서 윗꼬리가 긴 장대 양봉은 주의 깊게 살펴보자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악플이 좀 많이 달려서 상처를 조금 받기는 했지만 쇼츠 영상이라는 특징상 60초 이내에 정보를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팁 정도로 봐주시면 좋은데요.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올리기는 할 건데 지금 이삭 엔지니어링이 아주 신기한 모양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우선 여기도 첫 거래일이 몸통이 길고 윗꼬리가 긴 양봉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타이밍상으로도 아주 기가 막힌 자리인데요. 파란색 선인 120일 이동평균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큰 거래량과 함께 윗꼬리가 긴 양봉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저도 짧게 매매하면서 잠깐 수익을 한번 챙겼는데 계속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의 상승 흐름을 보면 5일 이동평균선을 타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목요일날 5일 이동평균선에서 십자도지 발생하고 금요일날도 이렇게 윗꼬리가 긴 양봉 그리고 거래량도 정말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돌파 매매하는 분들입니다. 전고점을 보면 9월 초반에 정말 큰 상승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매매 타이밍은 여기 13,000원 부근인데요. 다음 주에 주가가 이 13,200원을 살짝 터치하는 부분 그리고 또 돌파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아마 짧게 매매를 해보려고 노려보고 있는 중이고요. 수익 매매로 접근하는 분들은 5일선 지지를 타면서 윗꼬리가 13,200원 여기를 터치하는 순간 다시 조정을 잠깐 받는다고 내려올 때 그럴 때 한번 노려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도 한번 볼까요? 대동기어입니다. 우선 대동기어 저도 맛배기로 매매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반적인 패턴으로 본다 그러면 큰 상승이 한번 나오고 나서 그 상승의 상단 부근에서 오른쪽으로 쭉 흐르는 고가놀이 형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가놀이 초반에 이렇게 윗꼬리가 긴 양봉이 하나 발생을 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주가를 봐야 되냐면 윗꼬리가 길었던 양봉의 몸통의 상단 부근 그리고 또 하단 부근을 이렇게 선을 그어 두세요. 그리고 주가가 이 안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상단의 저항선을 돌파하는 부분, 이 부분이 매매 포인트 자리가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돌파를 하지 못하고 저항을 받다가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 재빨리 손절하거나 신속한 종목 탈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 전고점을 보면 13,500원 부근에서 이렇게 고점을 한번 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단의 저항선을 돌파하고 13,500원까지 터치한다 그러면 로봇 관련주 중에서 꽤 괜찮은 흐름으로 추가 상승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동평균선의 흐름을 보면 정배열을 아주 잘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아래에 241, 121, 61, 21 이렇게 정배열을 완전히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20일 이동평균선 위치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져 있어서 다음 주에도 계속 관찰이 필요한 종목인 것 같고요. 로봇주를 살펴봤으니까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이번 주에 정말 대단했는데 바로 에브리봇입니다. 제가 쇼츠 영상에서 두 번째로 올렸던 영상인데요. 여기도 시원시원하게 윗꼬리가 있는 양봉이 여러 번 발생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발생을 했고요. 그렇다면 본인도 매매를 했을까요? 네, 저도 매매를 여러 번 했습니다. 여기 과거에 보시면 지난 11월 말이네요. 아주 짧게 매매한 흔적이 보이죠? 이렇게 짧게 매매를 하면서 이때부터 종목을 관찰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횡보를 한참 했었죠. 이후에 1월 중순에 120일 이평선을 이렇게 돌파를 하고 나서 큰 상승이 나왔고요. 저는 지난주에 신고가 돌파 매매로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수익을 좀 괜찮게 챙기기는 했습니다. 금요일날 음봉으로 마감하면서 십자도시 형태 비슷하게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요. 또 이렇게 신고가 부근에 와 있는 종목에 매매를 할 때는 봐야 되는 포인트가 조금 다르겠죠.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이 양봉입니다. 이 마지막 양봉의 몸통을 기준으로 주가가 움직이면서 하방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반등한다 그러면 매매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어서 에브리봇은 계속 살펴봐야 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큰 상승을 기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논리는 아마 이거일 것 같습니다. 지금 갑작스러운 초반에 큰 상승이 이렇게 나오기는 했는데 이동평균선의 흐름을 보면 이제 막 정배열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상승의 초반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상승에서 만들어졌던 이 거래량이 중요한데요. 이 거래량을 만들었던 기간을 수급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투자자가 아닌 외국인이었다는 것입니다. 1월 15, 16, 17, 3일 동안 외국인들이 500억 넘게 연속으로 매수하면서 긴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고요. 그 중에 만들어진 윗꼬리는 일반 투자자나 단타 투자자의 차익 실현 매물이었을 것 같고요. 그 매물을 계속 외국인들이 받아주면서 이렇게 상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금요일날 발생한 음봉을 보면 외국인들이 전량으로 매물을 매도하면서 개인이 지금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 마지막 몸통의 상단 부분에서 조정이 조금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고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어졌던 이런 상승과 같은 또 한 번의 2차 상승이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브리봇 한번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반도체 관련주로 QRT 한번 보겠습니다. 온디바이스 AI에도 포함되고 HBM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CXL 지금 QRT가 여러 테마에 다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상승은 거의 나오지 않다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큰 상승이 나왔고요. 저는 목요일날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잠깐 챙겼는데 금요일날 너무 큰 갭 상승이 나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마감됐는지 좀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금요일날 마지막 윗꼬리가 길고 몸통이 작은 양봉의 캔들로 마감을 하면서 이 종목은 계속 관심이 좀 필요하겠구나. 저는 현재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지금 여기에 만들어진 이 갭을 메꾸는 음봉이 하나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첫 슈팅이 나왔던 이 양봉의 캔들 상단에서 반등하면서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QRT도 꽤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동안 매매하면서 제주반도체, 네오셈 이런 CXL 관련 종목으로 크게 재미를 보지 못했던 분들, 다음 종목으로 새로운 종목을 찾고 있는 분들이라면 QRT가 아마 적합한 종목으로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QRT 이름이 좀 큐티한데 말이 나온 김에 화장품 관련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화장품 관련주도 꽤 좋았는데요. 저는 아이큐어를 한번 매매를 했었습니다. 여기도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주가 흐름의 형태랑 거의 비슷하죠. 이후에 몸통의 상단과 하단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주가가 이 밴드 안에서 계속 파동을 그리고 움직이다가 결국 이렇게 120일 이평선을 돌파하고
강력한 상승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가 흐름에 보면 약간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목요일 보면 제가 매매했던 날이죠. 윗꼬리가 있는 양봉인데 자세히 보면 아랫꼬리가 좀 긴 편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날 음봉이 이렇게 발생을 했죠. 제가 강조하고 있는 윗꼬리가 긴 양봉인 경우 아랫꼬리가 있더라도 매우 작아야 됩니다. 이전에 11월 말에 나왔던 양봉이 이런 모습이죠. 아랫꼬리가 정말 조금밖에 안 나오지만 몸통이 길고 윗꼬리도 길고 이러한 형태의 양봉이랑 아랫꼬리가 이렇게 긴 양봉은 조금 구분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IQ와 전체적인 흐름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주가가 120일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20일 이평선과 120일 이평선 골든크로스가 나왔죠. 그리고 지난 6개월 중 현재 가장 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고점 돌파 매매로 마지막에 있었던 이 양봉의 상단과 하단에서 주가가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잘 타이밍을 노려보면 IQ도 한번 괜찮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 정말 재밌는 종목인데요. 바로 광전자라는 종목입니다. 매매를 자주 하시는 분들 또 단타 하시는 분들 계속 눈에 밟히는 그런 종목이었을 건데요. 이렇게 흐르는 차트는 매매가 즐겁지는 않죠. 엇박자가 나거나 매매 타이밍을 조금만 잘못 잡으면 정말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종목인데요. 다행스럽게 저는 2번 매매를 하면서 적절한 타이밍에서 상당 고점에서 짧게 매매를 챙기기는 했는데 저도 정말 선뜻 손이 가지 않는 종목이더라고요.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그렇게 나쁜 종목은 아니고 아마 이 종목은 과감한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이 꽤 괜찮게 수익을 챙겼을 것 같은데요. 우선 흐름을 보면 1월 9일 날이죠. 마르보즈 캔들이라고 합니다. 윗꼬리도 없고 아랫꼬리도 없는 긴 장대 양봉이 발생했고요. 아마 기준봉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이 양봉의 고점 부근에서 지금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계속 저항을 잘 만들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상방입니다. 올라가려고만 하면 윗꼬리가 나오고 또 떨어지고 올라가려고 하면 윗꼬리가 만들어지고 또 떨어지고 너무 급격한 파동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2번의 패턴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다음번에 이 하방 저항선에서 아랫꼬리가 터치하는 캔들이 하나 만들어진다면 짧은 슈팅이라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른 매매로 대응하기 어려운 분들은 이런 종목은 좀 버려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짧게 매매하거나 단타 하시는 분들 역시 가장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 3250원 이 부분이겠죠. 여기를 돌파하는 매매가 한번 나온다 그러면 이후에 큰 슈팅 정말 한번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괜찮은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글과 컴퓨터죠. 저는 첫 양봉이 나오는 날 이날 한번 매매를 했었고요. 지난주 목요일도 매매를 한번 했었네요. 한글과 컴퓨터 정말 대단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검은색 5일 이동평균선을 아주 완벽하게 지지받으면서 계속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5일 이평선 아래에서 마감하는 음봉이 나오지 않는 한 계속 살펴볼 수 있을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외에 20일, 60일, 120일 이평선이 완벽하게 부채살을 지금 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점에 와 있는 부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의미있게 보고 있는 이유는 수급이 정말 대단해서인데요. 여기 고점에 있는 매물의 대부분을 기관이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나 개인 투자자가 조금만 더 붙어주더라도 하방의 수급이 탄탄한 편이어서 2차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주가가 5일 이평선을 터치할 때마다 매수하고 또 돌파할 때마다 매도한다면 짧게 수익을 좀 챙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노려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한글과 컴퓨터랑 비슷하게 흘러가면서 AI 챗봇주로 큰 상승을 보여주었던 또 다른 종목이 있죠.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이건 정말 누가 그려놓은 듯한 주가 흐름인데요. 상승, 횡보, 상승. 자,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횡보일 가능성이 큰데 전형적인 고가놀이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제 매매 내역을 보면 2번 정도 매매를 했는데 여기 2번째 매매가 실패가 있었네요. 첫 번째 매매는 윗꼬리가 있는 양봉 캔들의 상단에서 이렇게 매매를 성공을 했는데 2번째 매매는 실패를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 초반에 들어갔다가 너무 주가가 지루하게 흘러가서 고점에서 좀 저항을 받고 상승을 못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 종목은 분봉을 한번 살펴볼게요. 3분봉 차트 금요일이고요. 매매 내역을 보면 제가 매매했던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오전에 갭 상승했던 주가가 바로 이렇게 떨어지더니 다시 상승이 나오는 초반이었죠. 3분봉 차트상 20선을 돌파하고 거래량이 이렇게 괜찮게 나와서 매수를 했는데 좀 주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짧게 손절을 하고 주가를 탈출해버렸는데 이후에도 이렇게 별로 힘없이 계속 가던 주가가 장 마감 무렵이었죠. 갑자기 30분 만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고요. 이때 30분 만에 나왔던 상승률이 장 마감 종가 부근까지 본다 그러면 대략 12% 상승이었습니다. 정말 큰 상승이었는데요. 이날 상승을 올렸던 것도 기관의 투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봉으로 가보면 현재 주가가 고점에 와 있기도 하고요. 이후의 흐름을 볼 때 이 양봉의 고점 상단 그리고 하단에 있는 이 부분
여기에서 주가가 횡보를 잘 한다 그러면 다음번 돌파 시점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인데요. 갑자기 새로운 종목들이 또 슈팅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몇 가지 종목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LS 네트워크스인데요. 지난 10월달 상승이 한번 나오고 나서 정말 지루하게 주가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금요일날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24.6% 상승이었네요. 바로 한 달 전이죠. 지난 12월 달에 제가 LS 그룹주 전반에 대해서 종목 심층 탐구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요. 2024년도에는 LS 관련주 계속 집중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작으로 LS 네트워크스가 먼저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물론 LS 네트워크스가 패션 의류 쪽으로 지난주에 패션 의류 관련 종목들이 몇 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종목들 중에서 LS주가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는 것은 그 그룹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당연히 지난 금요일 상승 때 저도 이렇게 매매를 하면서 짧게 수익을 챙겼는데, 이때 노렸던 타이밍이 바로 전고점이었습니다. 여기 12월 초에 만들어졌던 이 상승의 고점 부근, 이 부분에서 제가 매매를 했었는데요. 금요일날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검색기를 돌리더라도 LS 네트워크스가 보였을 텐데, 분봉상에서 제가 노렸던 매매 타점을 보면 4,950원 부근입니다. 바로 전고점의 상단 부근이었는데요. 이날 오전에 상승이 한번 나오고 나서 이 4,950원 전고점 두 번째 돌파하는 무렵이었죠. 돌파하는 시점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짧게 저는 매도를 하면서 단타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 있는데요. 바로 7,000원 부근이죠. 10월 달에 만들어졌던 이 전고점,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진 전고점, 이 사이에서 주가가 움직이면서 파동을 만들고 충분히 단기 스윙이나 단타 매매로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S 네트워크스랑 정말 똑같은 흐름의 차트가 있는데요. 아마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차트가 바뀌었는지도 모르는 종목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글벳인데요. 차트를 볼게요. 어떤가요? 10월 달의 상승은 좀 특이하기는 한데요. 지난 3개월 동안 단기 이평선부터 장기 이평선까지가 모두 밀집된 상태에서 3개월 넘게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금요일날 이렇게 장대 양봉의 상승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부분이죠. 여기 12월 초반에 만들어졌던 전고점 부분이 있는데요. 선을 이렇게 그어 볼게요. 그리고 제가 매매했던 매매 포인트를 보면 정확하게 전고점 돌파하는 시점 매수하고, 그리고 나서 매도하면서 수익을 챙겼는데요. 금요일날 이런 종목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차트의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같은 매매 전략으로 접근한 종목이 NHN벅스입니다. 우선 매매 타점부터 보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전고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선을 돌파할 때 매수하고, 그리고 나서 잠깐 수익 챙기면서 매도를 했었는데요. NHN벅스도 정말 재밌게 흘러가네요. 지난 11월, 12월 두 달간 우상향 형태로 괜찮은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이 상승 기간에도 보면 윗꼬리가 긴 양봉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발생했네요.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어느 타점에서 매매를 하든 충분히 탈출하거나 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위치가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하락을 하는 것 같았지만 금요일날 나온 이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 지난 6개월 중 가장 큰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마지막에 나왔던 양봉의 캔들, 윗꼬리가 긴 양봉이었죠. 아주 이쁜 모습으로 주가가 마무리되었는데요. 당연히 다음 주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또 다 지우고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지난주 5일 연속 하락하던 주가가 반등을 하던 그 위치, 바로 120일 이평선에서 저항을 받았던 것입니다. 주가는 더 이상 하락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후에 20일 이동평균선상에서 계속 우상향을 보여주는지 한번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다음 주 계속 그 외에도 종목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요. 다음 주에 계속 지켜보면 좋은 종목으로 한국 맥널티, 이 종목도 목요일날 만들어진 음봉의 고점이죠.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하고 짧게 매도하면서 수익을 챙겼는데요. 지난 8월 달에 만들어진 전고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상방에서 저항을 아주 오래 받았던 구간인데요. 대략 5,100원 선 정도 되겠네요. 자, 주가가 이 부분을 터치하면서 돌파하는 부분, 이 타이밍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1월 동안 상승했던 내역 중에서 여기도 보면 윗꼬리가 이렇게 자주 만들어졌죠. 그리고 다 양봉으로 윗꼬리가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는 모양으로 보이고요. 그럼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전 10월 달에도 보면 윗꼬리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냐, 이때는 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또 상승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또 몇 번째 반복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파란색 선, 120일 이평선이죠. 이평선 아래에서는 윗꼬리가 나오더라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제 매매 내역을 보면 120일 이평선 아래에서 만들어진 이 윗꼬리가 있는 양봉 캔들, 여기에선 매매를 하지 않았고요. 120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이 캔들에서 매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저도 계속 관심을 가질 거라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이고요. 식음료 쪽으로 또 신성홀딩스도 괜찮은 흐름이죠.
저도 금요일 날 매매를 했었는데요. 딱 일주일 전에 양봉이 나오면서 120일 이평선 돌파, 그리고 양봉이면서 윗꼬리가 달린 캔들이 여러 개 발생했고요. 금요일 날도 양봉의 몸통은 길지만 윗꼬리도 어느 정도 형성한, 거래량도 가장 많이 터진 이러한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지지받았던 이 보라색 선 잘 보이시나요? 제가 검은색으로 이렇게 쭉 그어보겠습니다. 아주 보기 좋게 이 보라색 선, 지금 제가 그은 검정색 선에서 지지를 받았는데요. 바로 240일 이평선입니다. 현재 241이 위에 있고 121이 아래에 있어서 역배열인 상황인데요. 이 장기 이평선이 정배열을 만드는 타이밍도 꽤 노려볼 만한 종목이죠. 최근 전쟁이나 여러 가지 물류 상황을 고려할 때 식음료 쪽으로도 계속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신성홀딩스도 좀 괜찮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사료 관련주도 많이 있죠. 미래생명자원인데요. 저도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매매를 했었는데 목요일은 정말 손실을 좀 많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고점에서 매수를 했고 그리고 급격한 하락이 나오면서 바로 손절을 했는데 이날 손실이 꽤 큰 편이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다행히 이전에 있던 고점이었죠. 10월 달에 만들어진 이 고점을 돌파할 무렵 여기에 매수하면서 수익을 좀 챙기면서 만회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주가 흐름을 보면 여기도 5일 이평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아직 5일 이평선 아래로 내려오는 음봉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음봉이 만들어졌는데 5일 이평선 아래로 내려온다 그러면 더 이상 지켜볼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5일 이평선을 타고 올라간다 그러면 계속 관찰이 필요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중소형 IT주로 AI 관련 종목으로 두 개의 매매 종목이 있었는데요. 먼저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이 종목 매매 포인트도 전고점 돌파 부근이었고요. 1월 초반에 만들어졌던 여기 전고점 부근 돌파할 때 매수하고 돌파하고 나서 짧게 수익을 챙겼는데요. 지금 9월 달에 만들어진 전고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6,000원 부근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데이터 솔루션은 윗꼬리가 있는 이 장대 양봉이 만들어진 상단 그리고 이 9월 달에 만들어진 전고점 부근에서 주가가 흘러가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6,000원을 돌파하면 충분히 매매 노려보고요. 또 이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 손절을 하거나 탈출을 해야 하는 종목으로 매매 전략을 세워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되는 종목 하나만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바로 종목은 엔캠인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서 이런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에서 계속 잘 타고 간다 그러면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어떻게 됐나요? 긴 음봉이 나왔는데 종가가 5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종목이죠. 물론 다음 주에 다시 반등을 할지 어떻게 될지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은 이후에 큰 하락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큰 하락이 나오면 다시 반등하기가 어려워지는데요. 매매 내역을 보면 저도 금요일날 아슬아슬하게 고점에서 짧게 수익을 챙기면서 잘 탈출을 했습니다. 엔캠 종목은 저도 매우 조심스럽게 매매를 하고 있어서 12월 달에 이렇게 짧게 매매하면서 단기로 수익을 챙겼는데요. 1월 달이 들어서 큰 상승이 나왔음에도 제가 매매를 한 번도 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한번 짧게 매매하면서 아슬아슬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볼게요. 엔캠 종목인데요. 지금 1월 달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는 기간이죠. 그런데 지난 1월 달 내내 기간의 매매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앞서서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하는 기간 동안 꾸준한 수급이 들어오면 이렇게 상승한 영역에 대해서 계속 안정적으로 주가를 버텨줄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간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장기간 매도를 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좋았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전체 수급 영향을 보면 외국인은 사고팔고를 반복했던 것이고요. 기관이 뱉어낸 물량을 계속 개인이 받아준 상황입니다. 물량을 개인이 들고 있기에는 신용 매수도 있을 거고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 중에서 장기간 매도세가 나오는 종목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엔캠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본인의 매수 위치와 고려해서 적절한 시점에서 손절을 하거나 종목 탈출 전략을 좀 세워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긴 시간 동안 제가 매매했던 내역과 함께 또 다음 주에 계속 살펴보면 좋은 종목들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짧게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와 비슷한 형태로 매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상승하는 종목이 추가 상승을 더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일부 종목은 최근에 상승을 시작한 종목들도 있어서
여러분들도 매매를 할 때 종목을 좀 잘 간추려 보시고요. 이렇게 종목을 간추려 보면 갑작스러운 새로운 종목에 대해서 뇌동매매도 줄일 수 있고, 또 계속 반복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해당 차트에 익숙해지면 매매 타점도 훨씬 눈에 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좀 꾸준히 하고자 하는 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매매 타점도 한번 되돌려 보시고, 또 나의 매매 타점을 어디에서 잘못되고 잘 됐는지 계속 살펴보면서 종목을 추려내는 훈련을 하시면 장기적으로 매매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성공적인 투자로 큰 수익 내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